교재 209쪽에 나와 있는 제4회 합격 모의고사에 가서요. 함수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함수 문제. 그 다음에 5회 합격 모의고사에서 함수 문제 좀 풀어보고요. 6회도 풀어보고 계속 그렇게 진행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 또 우리 인쇄물 가지고 한 번 더 해보고요. 엑셀 실행해서 시험장에나도 이렇게 종이로 인쇄물을 주나요? 어디? 실기 시험이요? 예, 예.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걸 애한테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종이로 안 나오면 이게 화면 놓고 보면서 작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할 수가 없어서.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지금 다른 자격증 시험도요. 문제가 밑에 떠요. 문제 밑에가 이제 화면을 반 갈라가지고 네. 밑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반 정도 나는. 예. 그냥 3분의 1은 문제, 3분의 2는 위에 화면. 그럼 충분히 종이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더 편할 음.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음. 더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정규 시험에는 정시에는 컴퓨터 시설을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는 필기 시험 문제는 종이 문제를 주는 거고 어차피 실기 시험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정기 시험이니까 1년에 3번이니까 인쇄를 하면 되고 상설은 하루에도 계속 몇 번씩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인쇄한다는 것도 좀 버거울 것 같고 아마 또 실기 시험도 컴퓨터로 시험 볼 것 같아요. 정기 시험은 상설 시험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문제지를 감당을 못 할 것 같아. 상설이 싸나? 접수비가?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표 대리점에서 자, 표 1문제네요. 대리점이 서울 상사이고 출고 수량이 5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합을 산출하여 이 6번째 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잠깐만. 그럼 대리점이 서울 상사이고 출고 수량이 50개 이상이니까 답이 있네 여기에. 그러면 쓰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뒷섬이네요. 뒷섬. 그럼 블록 잡고 콤마 판매 금액 클릭하고 콤마 조건은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서울 상사이거나 50개 이상이거나. 그럼 어떻게 되죠? 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죠. 그럼 조건을 이렇게 잡으면 되죠. 고급 필터에서 조건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고급 필터에서 조건 거는 거랑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거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점이 서울 상사 대신에 대리점이 우주 상사일 때는 또 어디다 따로 써놔야 된다는 거는 아실 테니까는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문제는 1등, 2등, 3등, 4등을 매기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노동이네요. if 함수를 여러 번 써야 되겠는데요. 는 if 괄호 열고 랭크가 괄호 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작은 숫자가 1등이라는 거죠. 수형 기록은. 옵션이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들어간다는 거. 얘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네, 여기서 컴마 이제 오름차순 1 들어간다는 거죠. 요렇게 한 것이 1이면 뭐다? 금메달 이거죠. 아니면 또 if를 써야 되니까 블럭 잡아서 2면은 은메달 아니면 3등이면은 동메달 아니면 뭐다?
빈칸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길어졌네요.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어졌어요. 자동 채우기 하면 이거는 힘들 텐데 이거 저거로 하면 좋잖아요. 추수함수랑 쓰면 편하잖아요. 추수함수. 그러니까는 if 빼고 if 에라하고 추수를 쓰면 되게 쉬워지죠. 어떻게 쓰죠? 는 if 에라 여기다 추수 그리고 이제 랭크까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컴마 1 쓰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등까지는 동메달 쓰고 그리고 나서는 빈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똑같은 거 나올 거예요. 근데 함수가 3개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좋지. if를 이렇게 길게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버겁죠, 솔직히. if에라 추수 랭크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인 것 같아요. 밑에 요거는 hlookup 쓰면 되겠네요. 품목 코드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품목 코드는 밑에 없으니까 품목을 갖고 따져야 되겠네요. hlookup하고 vlookup 중에서 골라서 쓰라고 했으니까 는 수량 곱하기 단가는 이제 hlookup 써가지고 토너 컴마 아래에서 블록 잡고 컴마 2 컴마 0 이러면 되겠죠. 스피커는 35,500원이니까 17개 곱하면 603,500원. 잉크는 23개 43,500원이니까 곱하면 100,500원.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hlookup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이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if 랭크하고 똑같은 겁니다. 순위가 1등이면 뭐 2등이면 뭐 3등이면 뭐 한 건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면 되죠? 20보다 작으면 청소년 그 다음에 29보다 작으면 20대 그 외에는 성인. 아까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빈칸이니까 if는 3번 나왔고 지금은 청소년 20대 성인이니까 if는 2번 나오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죠. if 괄호 열고 이어 뭐에 이어 기준일에 기준일에 이어에서 뭐를 빼야 될까요? 근데 기준일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F4번 키 눌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는 또 뭐 해야 되겠죠? 내 생년월일에 이어 이 결과가 20보다 작으면 애돌이니까 청소년 아니면 if는 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30보다 작으면 그러면 30대 20대라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써라? 성인. 여기에 나이가 있지만 나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나이를 갖고 뭐로 계산하면 안 돼요. 쉬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죠. 는 if 요 나이가 20보다 작으면 청소년 30보다 작으면 20대 그 외에는 성인 이렇게 쓰면 되는데 20대 성인 20대 청소년 성인 20대 맞죠. 이거를 계산하지 말고
이어라는 함수를 썼잖아. 이어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천상 생년월일에 있는 이거를 써야지. 그러니까 기준일에 있는 나이하고 2014에서 내 생년월일에 있는 연도를 빼주면 나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로 환산해서 20보다 작으냐 30보다 작으냐 이걸 갖고 묻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뭐. 여기 나이 계산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로 계산하면 편하겠지. 근데 시험은 주어진 함수를 쓰려니까 나이로 쓰면 안 되고 생년월일로 따져야 된다 이거죠. 예. 우승 기록. 가장 짧은 사람의 시간을 우승 기록에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1시간 5분 10초 그렇게 출력하려는데? 와, 참 치사하다. 셀서식 쓰면 좋은데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게 제일 작은 거니까 스몰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스몰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보세요. 블록 잡아서 컴마 1 그럼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럼 우승 기록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셀서식에 들어가서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hour, second, minute 그러면 여기다가 h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시간 여기는 분 근데 08분 하고 나오래요? 05분 나오래 그냥 5분 나왔으니까 m 하나만 써야겠네. 근데 1시간 5분 10초가 딱 붙어있네. 그럼 붙어 써야 되겠지.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hour, 시간, m, 분, s초 이렇게 셀서식 쓰면 제일 좋은데 컴퓨터에서는 셀서식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한 자 보세요. hour 이러면 이거에 대한 hour가 나오겠죠. hour 1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ampersand minute 8분 그 뒤에다가 second 초 1시간 8분 35초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1시간 잠깐만 1시간 ampersand minute 여기다가는 이제 ampersand 붙이고 분 여기 뒤에는 ampersand 붙여서 초 이렇게 만들라는 거지. 이게 웬 노동이냐고. 생노동이잖아. 어떤 이거는 출제 시험 문제는 아니고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 이건 안 푸는 게 좋지. 함수가 4개 나왔죠? 4개 문제는 없어요. 보통 길어봤자 3개인데 이게 뭔 짓이냐고. 그냥 어떻게 쓰면 돼. 스몰은 스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범위 정해주고 컴마 1 쓰면 되잖아요. 그럼 제일 이게 뭐냐면 미니멈이죠. 미니멈 이렇게 주면 제일 작은 값 구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를 뭐로 셀서식에 들어가서 고쳐주면 되지. 근데 이거를 죽기 살기로 함수로 쓰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값에 해당하는 시만 빼오고 분만 빼오고 초만 빼오게끔 이건 노동이 아니라 바보짓을 하는 문제예요. 근데 시험 문제 혹시나 어떤 바보가 이렇게 출제하면 어떻게 돼? 우리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는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 그 사람은. 근데 욕 먹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답은 맞춰야 돼. 사실은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안 하고 일단은 넘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시간을 너무 잡아먹을 것 같은데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게 나왔으면 풀긴 풀어야죠. 그러니까 일단 다른 것부터 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함수 문제가 5문제인데 아무리 못 풀어도 2개는 꼭 맞춰야 돼요. 이게 100점 만점 중에서 함수가 40점을 차지해요. 그 나머지가 60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5점짜리 있죠. 5점짜리. 이거를 다 입력을 해야 5점을 준다는 건데 얘를 제하면 일단 60점인데 합격이 몇 점이냐면 70점이거든요. 그러면 함수 문제가 5문제니까 8점이거든요. 2문제 맞추면 16점이고 76점이 되는 거죠. 다 맞췄다는 함수 5문제 중에서 2개만 맞추면 76점이고 앞에 있는 입력하는 거 빼면 71점이에요. 딱 71점. 71점에 합격을 하는데 얘 차트에서 뭘 하나 틀렸다 그러면 2점 감점 나면 69점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꽝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입력은 시간이 남으면 무조건 다 해야 되고 함수 2개는 어떤 일이 있어도 2개는 풀어야 되고 함수 3개를 맞추면 좀 여유가 있는데 함수 3개 맞추신 분은 4개 5개를 맞추는데 2개냐 하나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하나 더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함수는. 근데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이 문제 어때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다른 문제로 말하면 데이트 문제랑 똑같아요. 데이트. 년, 월, 일 쓰는 거랑 똑같고 는 타임에다가 시, 분, 초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데이트 함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는 이어 연도만을 빼는 함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month 월만 빼는 함수가 있고 는 day 일만 빼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서는 는 hour 시간만 빼는 함수가 있고 미니트 함수 분만 빼는 함수가 있고 든 세컨드 초만 빼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벌써 연동이 되면 8가지는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스몰이니 미니멈 같은 거 벌써 여기만 해도 10개 함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리까리하는 함수가 있어요 혹시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VLOOKUP, HLOOKUP 근데 HLOOKUP, VLOOKUP은 사실은 어려운 함수거든요. 근데 많이 풀어보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누구한테 야 HLOOKUP은 이거야 VLOOKUP은 이거야 라고 내 친구한테 내 짝꿍한테 설명은 못하더라도 나 혼자 풀라 그러면 쫙 풀 수는 있지. 나 혼자 풀면 돼요. 풀면 돼. 근데 이런 거는 쉬운 건데 쓰기가 귀찮고 헷갈리는 거야 또. 특히 앰퍼센드도 결합해야 돼. 아 이런 거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을까 봐. 그렇지. 시간이 좀 여유로우면 천천히 하면 되는데. 맞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 했으니까 뭐 길던 짧던 그냥 키보드로 몇 글자 쓰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시험 수검자 입장에서는 이게 길어지면 지금 여기 나왔던 문제들이 대부분 다 길잖아요. 얘는 짧지만 얼마나 깁니까 이런 거 if 랭크 이런 거 예, 짜증스러운 거지. 이런 것도 짜증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짜증스럽죠. 이런 건 쉽지. 뭐 곱하기 뭐니까 이런 건 쉽다고. HLOOKUP, VLOOKUP은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해 문제 오해 문제는 5문제니까는 뭐 10분이면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2형 9045 별표 여기 계산 문제 있잖아요. 계산 문제 5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한번 더 풀어보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직접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220페이지 제7회에 나와 있는 합격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그 계산 작업 221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문제 여기 보시면 모델명 뒤에 있는 세 글자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표에서 찾으라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HLOOKUP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매출액이니까 단가랑 판매량을 곱해야 되겠죠. 수량과 개수를 곱해야 되니까 는 뭐랑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는 판매 단가는 아래에 있으니까는 HLOOKUP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write 함수를 써야 되겠죠? 이 글자에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잘라서, 그리고 그거를 아래 표에서 찾아야 되니까 F3번 키 누르고 F4번 키 누르고 컴마 2 컴마 0 0을 써야 되는 거예요. 0을 안 쓰면 FHB, FHC가 순서대로 돼 있지만 글자를 찾을 때는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매출액이 단가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뭐만 수량만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뭐 그런 문제, 항상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는 출발 요일인데 1번 방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는 추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위크데이 출발 일자, 본래 컴마 1, 컴마 2, 컴마 3이 있어요. 예, 컴마 1, 2, 3이 있는데 컴마 1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가는 거, 컴마 2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 2, 3, 4, 5, 6, 7까지 가는데 컴마 3을 쓰게 되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맞아요. 똑같이 가는데 월요일이 1이 아니라 0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3번은 옵션을 거의 안 씁니다. 특히 추수는 0번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1번 방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1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럼 이제 뒤에는 천상모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일요일. 학생 방식은 나오나요? 네? 시험 문제에서 계산 방식을 1번으로 하라, 2번으로 하라는. 예,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1번 방식 쓰세요라고. 이걸 준 예. 이게 안 나오면 내가 알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이게 좀 이제 길어지겠지,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위크데이 함수를 쓰는데 이렇게 출력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월요일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옵션이 2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월요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토요일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출력되게 하시오. 그러면 옵션이 1이라는 거죠. 예. 다른 자격증 시험에는 요렇게 표기해놔요. 근데 우리 커말 자격증은 옵션을 1로 하시오, 2로 하시오, 기본으로 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기본이 1이니까 기본이 2로 이제 기본이 1이 아니라 2번 방식으로 하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출력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시험마다 그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꼭 무슨 방식을 쓰라고는 나와요. 그게 1번 방식이든 2번 방식이든 기본 방식이든 아니면 뭐 예문을 주고 이렇게 출력하게 하시오라든지 이렇게 나오지, 그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출력하시오,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런 거는 없다고. 그럼 그 옵션 2를 써야 될지 2를 써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요거는 꼭 알려주는 입장이다. 그 다음에 인원수 파악하는 거니까 희망부서가 기획부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희망부서가 기획부. 그러니까 디카운트를 쓰면 좋겠네. 디카운트. 자, 그런데 뒷서문 합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디카운트를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 디카운트를 썼는데 블럭 잡았죠? 그럼 사원번호 의미가 없죠. 이렇게만 잡아도 돼요. 자, 이제 다 잡는 게 원칙이니까 일반적으로. 자, 그럼 뭐의 인원수를 세야 돼요? 희망부서의 인원수를 세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함수가 디카운트이기 때문에 글자의 개수를 셀 수가 없어서
숫자 개수를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B의 15이 아니라 C의 15번째 얘를 선택해야만이 답이 나와요. 디카운트 함수에서는 반드시 숫자 쪽에 개수를 세야 돼요. 글자 쪽에 그러니까 디카운트 A라고 돼 있으면 사원번호의 개수를 세도 되고 희망부서의 개수를 세도 되고 성적의 개수를 세도 돼요. 디카운트 A라면 디카운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항목의 개수를 세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야 되니까 앰퍼센드 붙이고 우리말로 명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답이 되겠지 뭐. 그 다음에 포르투갈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네. 그렇죠? 지역이 나오는데 나라명이 나오고 는 이해하고 나오래죠. 나라하고 수도명이 붙어서 나오래는데 문제는 대문자로 나와야 되니까 어퍼란 함수를 써야 될 거고요. 어퍼란 함수를 쓸 거고 그럼 대문자로 나오겠죠. 그래도 얘도 어퍼라고 쓰면 되죠. 어퍼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대문자가 나왔는데 괄호를 치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앰퍼센드를 걸고 요 뒤에는 앰퍼센드로 걸어서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거는 함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만드는 거지. 모양을 나라명 쓰고 괄호 열고 수도명 쓰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퍼 함수는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거기는 함수 달랑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상 얘를 써야겠지 뭐. 예. 그러면 뭐 쭉 나오게 되겠죠. 이건 뭘까? 미성년자는 안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지. 뭐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뭐 청소년 몇 세에서 몇 세까지 20대 그거랑 똑같은 거죠. 는이프 괄호 열고 나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2여 기준일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달러를 F4번키 눌러야 되고 요거에서 2여 생년월일의 2여를 뺀 나무 이 값이 20 이상이면 26 이상이면 그거나 같다. 26 이상이면은 그러면 이제 채용을 해라 봐요. 콤마 채용 아니면 뭐다 빈칸. 그럼 26살 이상인 사람만 채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함수를 좀 볼까요? 앞부분에 6회에 나왔던 함수 217쪽 제6회 합격 모의고사에 관한 계산 문제 좀 볼게요. 1과목이 80점 이상이고 3과목 2과목이 70점 이상이고 그거 다 3과목 다 따져야 되니까는 이제 해봐야 되겠네요. 는 if 가로 열고 엔드 안에다가 엔드 하나 넣어주고 첫 번째 과목은 80점 이상이고 두 번째 과목은 70점 이상이고 세 번째 과목은 80점 이상이고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그렇죠. 세 가지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뭐 해라? 통과 컴마 그러면 이제 통과라고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시험 그럼 봐야지 맞고 얘는 틀렸네 얘는 통과 얘가 70점 이상이 안 됐네 통과 이렇게 제대로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는 뭐예요? 이건 뭐야 지금? 뭐 날짜가 많이 나오네. 는 근속일. 근속일을 모르네. 기본급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근속일은 데이스 360 함수를 쓰라는 거네요. 그렇죠? 는 데이스 360을 쓰래. 그러면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큰 날짜는 무조건 F4 그 뒤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의 근무 연수가 근무 일자가 나오죠. 며칠간 일했는가. 며칠간 일했는가. 거기다가 기본급을 곱하고 0.5%를 곱하래요. 많이 주네. 99년 일했으니까 얼마야? 15년? 그렇죠. 뭐 주니까 다행이네요. 예. 안 주는데도 많은데. 기본급이 작으면 작네. 예. 그러니까는 데이스 360에서는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를 쓴다. 근데 큰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날짜니까는 F4번 키 누른다. 그러니까 기본급은 정해져 있고 근속일이라는 말이 빠져 있잖아요. 이제 근속일을 내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속일.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좀 더 다정하게 근속일은 현재 날짜에서 입사일 날짜를 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더 쉽겠죠. 예. 어른들은 그나마 이해를 빨리 해요. 이제 애기들이 문제지. 자, 그다음 이건 뭔가요? 합격 가능 예정자 인원인데 이 중에서 합격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합격 가능성이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두 명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답은 두 명이겠는데, 자, 는 카운트는 아니고 디카운트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의 개수를 세야죠. 지금 문제는 합격 가능성의 숫자를 세야죠. 요거를 조건을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디카운트 A가 돼야 되겠고, 자, 블럭 잡아서 컴마 요거의 개수를 셀 거거든요. 요거에. 그리고 조건은 얘고. 만약에 얘를 이거를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나오죠. 합격 가능성이라는 글자가 동글뱅이로 되는 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90, 83 두 개를 세도 되고 90, 82 두 개를 세도 되죠. 굳이 디카운트 A를 썼다고 해서 꼭 여기에 있는 합격 가능성의 이거의 항목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여기에 개수를 세도 돼요. 이름의 개수를 세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디카운트를 써도 답이 나올 수 있고요. 디카운트 A를 써도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채점을 할 때 예. 상관없다는 건가요? 꼭 똑같이 하나도 A 답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등까지 1등에서 3등까지는 뭐 입선, 나머지는 빈칸.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써도 되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수작업으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동 계산 채점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동 채점을 한 번 더 해요. 예. 그러니까는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썼는지 저렇게 썼는지 물어보겠지. 자동 채점을 하면서. 그리고 수동 채점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하긴 하고. 예. 답은 뭐 가장 보편화된 답은 요거의 개수를 세라 이렇게 하겠지. 조건은 반드시 여기 걸려 있으니까 얘를 조건을 걸어야 되고. 근데 굳이 여기를 안 하고 이름의 개수를 세도 어차피 두 명은 두 명이잖아요. 요거에 두 명이니까 유난히 황달면 두 사람은 쓸 수 있잖아. 답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 근데 이제 디카운트를 썼을 때는 얘가 이름이나 합격 가능성을 선택하면 안 되고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네 개 중에 하나를. 그래 답이 나오죠. 이거를 만약에 합격 가능성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숫자가 없으니까 못 세니까 빵이나. 그 다음에 이제 LED 이거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전에 자동으로 계산하는 걸 해봤어요. 자, D마트에 있는 에어컨, 그럼 알아서 답이 나오죠. 그게 인덱스 하면 돼요. 매치. 내년부터 이제 매치 함수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렇게 문제를 내면 아주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겠지. 자, 일단은 답은 뭐냐면 LED TV인가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지? B마트였죠? 그러면 는 인덱스에서 블록 잡고요. 여기부터 잡으면 안 됩니까?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일반적인 함수는 알맹이만 잡는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는 항목까지 잡는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LED TV B마트니까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블럭이 이렇게 돼 있었으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블럭이 이렇게 잡혀 있었으면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이 되는 거고요. 그것만 달라지는 거지 뭐.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항목을 A마트로 가고 싶다 이거야. A마트 그럼 87만 5천 원이 되겠고, 여기 이제 홈시어터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55만 원이 되겠죠. 알아서 찾아가게끔 하는 함수가 매치라는 함수, 매치. 자, 보여드릴게요. B마트라는 글자는 얘가 B마트였죠. 아까 B마트. 는 매치. 이 글자를 여기서 찾고 싶대요. 여기에서. 컴마 0. 컴마 0은 뭐냐면 똑같은 B마트라는 글자를 찾을 때 쓰는 거예요. 우리 Vlookup이나 Hlookup에 똑같은 글자를 찾아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게 0이에요. 여기서. 그럼 B마트라는 글자는 몇 번째 있어요? 매칭이라는 단어는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예. A마트, 나랑 글자가 똑같니? 아니. 너 나랑 글자가 똑같니? 맞아. 몇 번 만에? 두 번 만에 매칭이 됐네. 두 번 만에. 두 번 만에 매칭이 됐다는 뜻이에요. 두 번 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는 매치. 홈시어터라는 글자를 여기서 찾고 싶어요. 여기서. 컴마 0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홈시어터는 다섯 번째 만에 찾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B마트의 홈시어터니까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는 인덱스로 따지면 요 데이터 중에 몇 번째? 두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그럼 이 글자가 바뀌면 이게 만약 D마트로 가면 얘는 네 번째 칸이네. 네 번째 칸. 홈시어터는 다섯 번째니까 55만 5천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홈시어터가 아니라 냉장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95만 5천 원 들어가겠지. 그렇게 해서 는 인덱스 안에 범위를 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만 써주면 답을 찾아요. 근데 이 안에 품목이나 마트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겠지. A마트가 첫 번째 나오는데 저 뒤에도 A마트가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처음 거는 찾지만 저 뒤에는 A마트는 못 찾거든. 만약에 LED TV가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다. 그때는 못 찾아요. 뒤에 있는 거는. 그럼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내면은 인덱스하고 매치 두 개 함수만 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트라도 어떤 품목이라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바꿔주면은. 여긴 제가 뭐 넣는지 아시겠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그랬죠? 얘를 찾은 거라고. 여기에서 고르면 되지. 이렇게 에어컨 그럼 어때요? B마트 에어컨이니까는 11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건 뭘까요? 맥시멈하고 미니멈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맥스 함수를 쓰는 거고요. 빼기 미니멈 함수를 쓰는 거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편차지, 편차. 범위가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지 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 이런 문제는 되게 쉬워요. 간혹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두 번째로 큰 값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빼래요. 지금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뺐지만 두 번째 큰 값에서 두 번째 작은 값을 빼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는 라지. 그렇죠? 컴마 2 해서 스몰 블록 잡고 컴마 2. 그럼 뭐가 되냐? 두 번째로 큰 값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빼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이것도 뭐 어려운 답은 아니겠지. 굳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최대값에서 평균의 차이를 뺄 수도 있겠죠. 평균. 그럼 라지에서 맥시멈에서 여기다 는 맥스에서 빼기를 에버레이지. 그러면 최대값에서 평균을 뺀 거란 말이에요. 최대값에서 평균. 그럼 뭐 똑같지 뭐. 최대값에서 평균값 뺀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전체 평균에서 주별 평균을 빼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는 에버레이지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전체 평균에서. 근데 전체 평균은 F4번키 들어가야 되겠죠. 빼기 주별 평균. 그러니까 전체 평균에서 주별 평균.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을 윗돌지만 여기 밑도는 애들이지. 여기가 평균이 윗도는 거죠. 마이너스 값이 나온 거는 자체 평균이 높다라는 거잖아. 전체 평균에서 자기 줄을 평균을 뺐는데 양수가 나온 거는 전체 평균이 큰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나온 거니까 전체 평균이 작아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 뭐 그거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걸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뭐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나왔던 제 5회인 거예요. E형. 예, 이거였네요. D의 재고량에 따라서 마지막 글자 요거 있죠. K냐 Q냐 A냐 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제품명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재고량하고는 상관이 없죠. 여기 지금 재고량이 왔다 갔다 얘기하는데 재고량하고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는 VLOOKUP 제품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니까 라이트 함수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트 함수 써야 되겠고 컴마 1개. 얘가 어디에서 아래 표에서 컴마 두 번째 컴마 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뭐 그대로 라이트 함수가 제품 코드에서 오른쪽에 오른쪽. 그러니까 1을 써도 되지만 만약 생략하면 하나만 되는 건가요? 아 요거요. 네. 여기 2를 생략하면은 네. 그렇죠. 그냥 하나만으로 생략하면 대부분 한 글자를 인식할 때 쓸 땐 생략을 하죠. 예. 그러니까 레프트하고 꼭 생략을 하면 왼쪽에는 한 글자 보통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생략을 해도 답이 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있는 그대로 써주니까 가장 좋죠. 뭐 그렇다고 틀리게 하진 않아요. 뒤에는 개수를 생략했다고 해서 틀리게 하진 않지만 만약에 두 글자를 갖고 따져라 그땐 2라고 써야만이 답이고 한 글자를 갖고 쓸 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쓰면 생략하면 1이니까. 예. 이건 뭐죠? 1등에서 지금 3등까지니까 if
랭크 랭크 얘가 여기에서 그래서 이 값이 작거나 같다 3까지라면 또는 작다 4라면 뭐 이런 거죠.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나머지는 빈칸이고. 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들 뭐 이렇게 따지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거였어요. 아까 문제 중에서 나온 2번 방식을 사용하라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는 추수 위크데이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죠? 네, 추수 위크데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이거는 뭐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했던 거랑 같고.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에버리지 if 이런 거 쓰면 표현하거든요. 에버리지 if. 생산부 거니까 는 에버리지 if를 써가지고 범위 중에 그렇죠. 여기는 여기 부서 중에서 생산부 그리고 평균 구할 범위니까는 실수령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럼 답이 딱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서 뭐 하면 되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라는 거지. sum if 가로 열고 range 생산부니까 생산부를 클릭해도 돼요. 생산부를 클릭해도 되는데 그냥 생산부 찍어도 되고 아니면 따옴표 안에다가 쓰셔도 되고 그리고 합계곡을 보면 여기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생산부에 대한 합계가 나오는 거지. 생산부에 대한 합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요? 나누기. 생산부가 몇 번 있느냐. 생산부가 하나, 둘, 세 군데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얘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이 똑같은 거지. 그러면 3을 나누는 대신에 뭐를 쓰자? count if를 쓰자. 네, count if를 쓰자. 그럼 이 범위 중에서 생산부 이렇게 쓰면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 해주면 average if인데 시험 문제는 굳이 average if 쓰지 말고 저렇게 나눠서 쓰래요.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둘 다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간혹 이제 또 average if s가 나와요. average if s. 그럼 문제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생산부에 근무하는 또는 뭐 자재부에 근무하는 대리 거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verage if는 조건이 하나인 거고 average if s나 sum if s자가 들어가는 거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그 다음에 지역별 판매 이익을 가지고 여기 판매 이익이 나와 있는데 경기 지역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경기 지역에 대한 판매 이익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천의 자리에서 올림이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업을 써야 되고요. D 에버레이지냐 D 썸이냐 D 카운트냐인데 평균이니까 D 에버레이지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는 라운드 업을 쓰고 거기다가 D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범위 정해주고 판매이익 지역이 경기고 그렇죠.
그럼 이제 데이 에버레이지에 대한 값은 나왔는데 거기다가 1000의 자리까지 구하시오니까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나? 그럼 답이 되겠지. 이제 뒤에다 원자도 붙이라고? 아이고 복잡해라. 앰퍼센드 쓰고 여기다가 우리말로 원 쓰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냥 셀 서식에 들어가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편하지. 이런 거 찍어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딱 좋은데 이거 찍어주면 딱 좋죠. 그렇죠. 그런데 안 먹어요. 얘가 들어가면 앰퍼센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셀 서식이 안 먹습니다. 이거를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 깨져버려요. 해보니까 뭐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면 된대요. 그럼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나오게 찍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함수가 또 들어가야 돼요. 앰퍼센드를 썼는데 이 결과가 샵, 샵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오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를 셀 서식으로 바꾸면 얘 때문에 깨지고 안 되고 이걸 그대로 쓰려면은 이 앞에다가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그땐 복잡해져요 또. 근데 2급에는 그게 안 나오고 1급에는 나와요. 1급은 뭐 하나 더 어렵게 내는 거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한 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봐요. 시험 문제 우리 봤던 걸 가지고 풀어보는데 지금 우리 2개 남았죠. 그때 하나 2개 풀었어요. 하나 풀었어요. 하나 풀었죠. 그러니까 그때 2014년 2회 시험 문제 거를 풀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해설이 틀렸다 그랬었잖아요. 예, 해설이 틀렸다고 한 거 제가 기억나는데 그러면 이제 2014년 1회 거하고 2013년 3회 거 2개가 남았거든요. 그 남은 거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면 되죠. 풀어보고 조금은 하나하나씩 좀 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해서 하나씩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